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100% 확실하게 구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구글 SEO 작업하는 방법을 좀 확실한 방법을 좀 제 노하우를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웹사이트가 있어서 구글의 상위 노출, 뭐 어떤 키워드 쳤었을 때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뭐 여기 뭐 내가 에이전시를 하던 아니면 에이전시를 고용을 하려고 하던 내가 스스로 올리려고 하던 조금 마스터할 수 있는 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SEO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은, 뭐 나는 좀 특별한 코딩 능력이 있어야지 좀 올릴 것 같다. 왜냐면은 이 웹사이트 자체가 뭔가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코딩을 좀 해야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또 내가 SEO 전문가, 구글 SEO에 뭔가 특화되거나 뭐 뭔가에 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쓰면은 노출이 된다. 뭐 이런 실수를 좀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나는 뭐 저쪽에서 회사에다 돈을 아무튼 많이 쓰면은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올바른 자료에서 올바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컴퓨터 용어, 컴퓨터라고 생각, 로봇이라고 생각하면은 인풋이 있으면 그냥 아웃풋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이 영상 보시고요. 구글의 상위 노출, 구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해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웹사이트에 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오해들 다시 설명드릴게요. 구글 SEO 작업할 때 오해들: 컨텐츠만 많으면 상위 노출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나는 웹사이트 만들어서 뭐 글자 몇 글자를 만들어서 이미지 몇 개 넣고 글자 수 몇 개를 맞춰서 키워드를 몇 개 넣고 그것만 하면 상위 노출된다.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랑 경쟁하는 웹사이트의 컨텐츠들이, 경쟁자들이 뒤에서 얘기를 할 그 다음 부분, 지금 얘기하는 건 온페이지인데 오프페이지 SEO 부분, 그러니까 SEO 작업이 좀 안 됐었을 경우에는 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사용자가 검색창에서 검색을 했는데 결과물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결과물을 보일 것이 없으면은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상위 노출. 이 얘기가 제 생각엔 제일 재밌었는데, 뭐 그렇게 구글이 뭐 좀 허술한 회사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다 똑똑한 사람들 모여 있는 뭐 그런 회사인데, 뭐 내가 구글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뭘 올려준다. 뭐 이러면 회사 큰일 납니다. 뭐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뭐 그런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 뭐 구글은 그런 회사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뭐 구글에 내가 일단 뭔가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뭐 도장 빵빵 찍혀 있고 뭐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막 있고 그러면은 뭐 자격증 이런 거 있으면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 아니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백링크 툴을 사용해서 쓰면은 노출이 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다 컴퓨터모로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뭐 특별한 나만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거를 알고리즘을 뭔가를 뭐 바이패스 해가지고 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아닙니다. 구글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이 툴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뒤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기로 그냥 뭐 툴 써가지고 돈 많이 쓰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거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SEO 작업하면서 이렇게 또 SEO 업체들을 사용을 하죠. 업체들을 그 부탁을 해가지고 외주를 줘가지고 열심히 작업했는데, 처음에는 좀 돈을 아끼려고 저렴한 거 뭐 이런 거는 백링크 툴 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닌 이유를 좀 몇 개 잘 보여드릴게요. 일단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은 이 마와즈라고 오래된 백링크 조사하는 툴이 있어요.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자, 10년 동안 구글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된 뭐 내용을 뭐 파란색에서 빨간색 온도 차이로 이렇게 뭐 보여주는데, 뭐 여기도 뭐 툴을 파는 뭐 백링크 툴을 파는 데니까 100%다 뭐 볼지 않지만, 팩트만 여기서 보시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바뀌었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바뀌지는 않아요. 여기도 툴을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변화를 뭐 나름 호주에 있는 회사가 뭐 우리는 어떻게 알고리즘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이런 툴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알고리즘이 바뀐 거를 구글 내부에서 뭐 정보를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물을 가지고 바뀌는 건데 이때는 초록색이었다가 보통 최근에 가서는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알고리즘이 바뀌었나? 라고 이 차트를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만약에 에이전시라고 하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는 초록색이었었는데 요새 가서 알고리즘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회사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크게 바뀌어가지고 이 순위가 바뀌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구글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따지면요. 이거는 제가 2001년부터 제가 작업했던 건 아니고요. 2008, 9년부터 제가 이걸 보면은 이 특허에서 변화된 게 없어요. 구글을 만들었었던 두 명이 창업자가 있죠. 레리 페이지, 로렌스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세르지오 브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마 뭐 박사 과정이었을 때 뭐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그 랭킹 노드 랭킹을 하는 이 알고리즘을 이 사람들이 특허를 냈습니다. 언제 냈냐? 2001년도 9월 4일에 누가 냈냐? 로렌스 페이지라고 하는 스탠포드에서 이 사람이 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파일을 해가지고 뭐 한 몇 년 있다가 이게 나온 건데 이 특허를 보면요 왜 올라가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이해가 끝나는데 이 차트예요, 이 차트.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통계랑 수원 수투에 있었던 뭐 그런 뭐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네들이 이제 로직을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이게 뭐 컴퓨터를 보면은 뭐 뭐를 데이터를 보고 벡터 값을 보고 가격을 넣은 가치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수를 써가지고 가서 나는 점수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나는 써가지고 계겠다. 어떻게 이렇게 매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알고리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이 바탕이 되는 거를 토대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일단 기본이에요, 이게 이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여전히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은 여기서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이 차트를 봐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웹사이트가 있다. 이 웹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이거를 누가 점수를 많이 받았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어렵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키워드에서 보면은 여러분께서 알고 뭐 SEO 작업을 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었을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2페이지짜리 요 차트에서 가서 보면요. 뭐 백링크라고 치면요. 위에 가서 보시면은 36번 이 특허에서 36번 백링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만큼 백링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고요. 앵커 텍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 앵커 텍스트가 얘도 한 9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백링크와 앵커 텍스트가 이 모든 순위의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위에서 컨텐츠만 많고 좋은 게 있으면 올라간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AI가 특히 나와서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는데 옛날부터 AI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누구나 컨텐츠가 있으면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둘 다 똑같은 나이이고 똑같은 학교에서 뭐 비슷한 종류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똑같은 컨텐츠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도움이 돼요? 이 사람은 딴 쪽에서 뭔가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추천을 했다든지 이제 이것이 백링크랑 앵커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구글에서 상위가 노출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 다른 웹사이트가 내 사이트를 언급을 해야 돼요. 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 내가 만약에 그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얘가 왜 더 나으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차트 있죠. 여기서 만약에 뭐 A, B, A라고 하는 키워드를 쳤었을 때 누가 나한테 언급을 하는 게 다르겠죠. 그죠? 근데 뭐라고 나한테 언급을 했는지 사람이 많이 나를 언급한 것이 한 가지의 요소이고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언급을 안 받았어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나요? 얘가 더 강력하다라고 구글은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글이 기본적으로 얘기했었던 알고리즘에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를 언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써봐야 뒤에서 추천사가 없으면은 뒤에서 언급한 사이트가 없으면은 문제가 그 구글이 좋게 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서 누군가 나를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자, 그러면은 다 누구나 나를 언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개수만 내가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사이트를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나한테 언급을 많이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 구글에서도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 이제 필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뭐 펭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필터가 나왔었었는데 페널티가 되는 그 필터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사이트가 얼마나 강력한 사이트인지, 그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병원에 의사 선생님 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면 더 강력하겠죠. 그죠? 이거 뭐 인생 살 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권위 있는 웹사이트에서 뭐라고 나를 형용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 이 세 개를 가지고 구글에서 상위에 놓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글,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글을 썼다 하더라도 아무도 내 사이트가 언급을 안 해. 내 사이트를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구글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사이트에 있는 글이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권위 있는 사이트에서 내가 비슷한 형용을 잘 해서 올라가면은 많이 언급을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사실은 구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질문이 되는 게, 나 열심히 사이트만 하나 만드는 것도 벅찬데, 그러면 나한테 링크를 어떻게 겁니까?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나한테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저희가 PB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Private Block Network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링크를 걸 수 있는 네트워크,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다른 그 뭐지 컨텐츠에서 보시면 좀 더 보시는데 요거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링크를 받아올 수 있냐 요거 가지고 SEO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 상위 노출을 하려면 일단 앵커 텍스트 레시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은 자, 이제 내가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내 웹사이트들을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툴이 있습니다. Majestic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mystudycafe.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쳐요. 보통 사람들은 자, 이 툴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그냥 크게 가서 보면은 뭐 이 세상에서 내 사이트가 중심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내 사이트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내 사이트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툴이에요. 내 사이트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사이트들이 나를 언급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구글도 이거랑 뭐 비슷하게 보겠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나한테 누가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는 점수인데 총 61개 정도 되는 41개 정도 되는 웹사이트에서 61개 정도 되는 백링크가 걸린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하나, 둘 여기 동그라미를 봐보세요. 여기 동그라미를 가서 보시면은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를 제가 백링크를 건 건데 자 이제 한 웹사이트에서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언급을 할 수 있겠죠. 이 한 번 언급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뭐 이 사이트는 한 번 이렇게 봤었을 때 이 파란색 줄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61번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41개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가 걸려서 걷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 중에 앵커 텍스트 레시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
레시피란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참고로. 근데 앵커 텍스트란 얘기는 있어요. 내 웹사이트로 언급을 한, 형용을 한 웹사이트가 몇 퍼센트가 언급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언급한 웹사이트의 23%, 여기서 보면 23%라 나오죠. 23%는 마이 스터디 카페라고 언급을 했고 19%는 스터디 카페, 13%는 마이 스터디 카페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 비율을 이제 구글이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 사이트는 한 40개 정도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를 언급을 했는데 아, 이렇게 형용을 했네. 아, 이 사이트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어떻게 뭐에 관련된 사이트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사이트에 뭐라고 글이 쓰여져 있고 어떤 뭐 얼마나 오래됐냐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거의 다인 거예요. 그래서 앵커 텍스트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품질 좋은 내 전용 PBN 아니면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PBN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41개의 웹사이트가 제 웹사이트가 아니에요. 제 웹사이트인 프로젝트 있긴 하겠지만 이 사이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올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받아왔냐? 백링크라고 가서 보시면요.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이따가 없어진 것도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보고, 자, 이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뭐, 영어로 뭐 어찌어쩌고 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Ctrl V 하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스터디 카페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셨죠? 여기에 있는 링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백링크를 지금 보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내가 그러면 링크를 받아올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하겠죠.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구글 SEO는. 야, 나는 무료로 어디서 그냥 저기서 그냥 뭐 댓글 달고 뭐 어디서 뭐 누구한테 툴 써가지고 쉽게 링크를 걸고 그렇게 되면은 품질이 안 좋은 링크를 받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다가는 돈을 쓰는 거를 피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메인을 사던지. 그리고 링크를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살 수 있는 돈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지 이 순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은 제 생각에는 구글에서 상위 노출되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의 경우 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히 구글에서 뭐 이거를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잘 들여다보면 뭔가 특별한 소프트웨어나 치트키가 있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사람들이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그 서비스를 요구를 하거나 딴 데 갔다가 오시는 경우가 적은 돈으로 빨리 작업을 되려고 작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적은 비용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올라가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요. 구글이 이렇게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구글 똑똑합니다.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데예요. 정상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면은 누구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원리 하나, 딴 사이트가 뭐를 나를 어떻게 언급을 하네. 이 사이트가 몇 개의 백링크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능하면은 권위 있는 사이트에서 나랑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언급한 사이트에서 나를 언급하면 올라가네. 요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시키지라도 내가 알고 시키는 게 좋으니까 좀 배우시고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배우시고 가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 프로젝트에 뭐 어떤 키워드가 됐더라도 조금 작업을 하는 거를 조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배우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제 웹사이트 뭐 동포대학 웹사이트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래 주변에 있는 링크 아니면은 주변에 상세 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직접 1대1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고요. 뭐 시간 상관없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뭐 혹시 구글 SEO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